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자와 함께하는 밑줄그어 수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인문공간 세종에서 활동하시는 그리고 동화 인류학자신 선민쌤과 그리고 감산강학원 감리당의 감사합니다. 감을 좋아하시는 삼시세끼를 책임지고 계시는 아. 주방팀 보라쌤과 지영쌤을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소개를 하긴 했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선민쌤부터. 원래 중국 마지막에 알겠어요. 중국 먼저. 중국 먼저. 네, 여기를 보고 하면 되죠. 네네. 네, 저는 오선민이고요. 네. 동화 인류학자입니다. 아. 전 세계 유일무이하고요. 네. 네, 인문세에서 공부하고 있고 인류학 공부 지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영쌤. 네, 저는 남산강원에서 지금 먹고 생활하고 있는 청년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매니저로 지방 매니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남산강학원에서 공부하고 놀고 먹고 생활하면서 살고 있고요. 주방 매니저, 명랑주방 매니저를 지영이랑 같이 하고 있는 보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핫한 신간이 아, 그렇죠, 그렇죠. 신화의 식탁이라이지 않습니까? 매우 핫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출연해 주시는 거를 네.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 아, 감사하게 모셨고요. 네, 근데 네. 또 여기 식탁이라고 하면은 아. 또 식탁을 담당하고 있는 주방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게스트와 저자분 이렇게 같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와, 네. 그럼 기쁜 뜻이. 네.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밑줄 그어 쓰다 순서는 질문 먼저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밑줄 그은 부분 같이 얘기하는 형식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질문 먼저 조금 드리자면 되게 그냥 간단하게 돼 있는데 그 신화의 식탁 위로는 어떤 책인지 선생님의 직접 소개가 궁금해가지고요. 생각하시는 대로 약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신화의 식탁이로는 네. 식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네. 그리고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먹는다는 것보다 네. 먹힌다는 거에 더 꽂혀가지고 책을 썼기 때문에 내가 먹힐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기를 바라면서 썼고 그래서 땅으로 돌아가는 결국 누군가에게 먹힐 나를 돌아보는 책이기 때문에 좀 식탁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고 죽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제 먹기가 생존뿐만이 아니고 되게 관계 맺는 거랑 관련돼 있다라는 걸 이 책을 보고서 알았는데 그러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서 선생님의 평소에 먹기가 혹시 어떻게 달라지신 점이 있었는지 네, 궁금하시네요. 참 곤란한 질문. 제가 이렇게 책 보고 공부하느라 바빠서 늘 마켓컬리와 뱀이를 이용해봤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요새 책 때문에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네네. 자제하고 있고요. 아. 그 자제를 하게 된 것만으로 해도 이 책을 쓴 보람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책을 쓸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쓰레기? 맞아요. 이 야생에서 잘 먹는다는 게 남김없이 다 먹는다라는 그 룰이 있더라고요. 그게 남김없이 다 먹는다는 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고 저거는 내가 안 좋아하는 거고 이렇게 취향을 가려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조건에서 이 모든 거를 남김없이 옳다 좋다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겠다. 내가 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잘 먹어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더라고요. 야생에서 먹는다는 거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뭐 상품으로서 식재료나 이런 거는 사게도 되고 시켜도 먹게 되는데 남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로 양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먹을 때 이렇게 내가 뭘 먹는지 하나하나 보는 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가리지 않고 내가 그 쓸데없는 것을 안 만들어야 되는 그게 이 주어진 먹거리에 대한 도리다 이렇기 때문에 그 되게 힘들더라고. 그런데 그 쓰레기를 안 만들고 이렇게 먹는다는 게 매번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이 나오게 되고 어쨌든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에 요새 좀 아찔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방도 쓰레기가 그쵸, 그쵸. 많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 많이 나올 때는 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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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kg 하루에? 네, 그러니까 수박 껍데기, 아. 수박을 한 2통 그렇죠, 썰었다 그렇죠. 이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한 5리터 봉지로 다 안 차릴 때도 있고. 하루에요? 네네.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왜냐면 저희가 또 잔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네, 식빵으로 또 긁어먹는 진짜 대단하시네. 일단 먹는 거, 푼 거 자기가 푼 거 자체는 남기면 안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재료 쓸 때도 최소한으로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게 해달라고. 네네. 그래서 처음에 브로콜리 같은 요리 할 때 맞아, 맞아. 리통을 그냥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계시면 반드시 리통까지 씁니다. 저희는 아. 그렇게 쓰고 있어서 최소화하는 쪽으로. 저희 집에는 그 미생물 처리기 큰 맘 먹고 이제 이 책도 쓴 김에 그런데 걔가 이렇게 토할 정도로 그래서 걔가 너 걔를 너무 많이 걔가 이렇게 힘들어 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니 나는 뱉는데 누군가는 먹는다는 거를 또 좀 진짜 실감을 하겠더라고요. 미생물이 미생물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벌려 이런 다음에 그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먹는다는 게 엄청난 순환을 보게 하는 건데 그거를 매끄럽게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먹는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걔 입에 되게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먹는 양의 쓰레기를 이렇게 시간별로 지금 밥 주러 가야 돼. 이렇게 해야 쓰레기를 밖으로는 안 뱉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식구들이 애들이 그냥 습관처럼 하나하나 밥알 이렇게 남기는 거를 안 된다 뭐 이런 게 너무 도덕적인데 학교나 뭐 음식이 너무 풍부하니까 막 흘리고 먹는 거에 대해서 바글바글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남기면 안 된다는 게 그게 지금은 실감이 또 안 되는 거여가지고 쓰레기 음식 쓰레기 요거를 아주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뭘 먹으려고 하면 포장부터 해서 네네네. 약간 손질하면 남는 부위까지 해서 엄청 뭐가 네, 맞아요. 남긴 하네요.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주방팀께 하는 질문인데요. 그 주방팀에도 약간 선생님한테 드린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인데 신화의 식탁 위로를 읽고 공동체에서 먹는다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뭔가 시도해보고 싶은 게 생겼다든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저부터. 네. 저는 일단 그 먹는다는 게 타인과의 관계 맺는 도구로 네네네.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제가 매니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밥하러 오시는 밥당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밥당 선생님들이랑 관계 맺는 게 이게 밥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 맺는 거에서 저는 어려움을 못 느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평상시에는 관계에서 트러블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근데 거기서 이제 불쑥불쑥 뭐라고 해야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도 말했지만 뭐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고 집에서 하시는 것처럼 재료를 그냥 막 순간순간 다 뭐 썰어서 버리신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주방 윤리에 뭐 조금 어긋나게끔 행동하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불쑥불쑥 엄청 약간 왜 그러시지? 약간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근데 제가 이런 주방이 아니면은 알 수 없을 만한 굉장히 미묘한 감정들이어가지고 그런 타인도 제가 먹히든지 타인을 먹던지 함으로써 제 안에 무언가를 확장시키는 듯한 걸 좀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여기서 좀 많은 포인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좀 다른 건데 그 주방에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 공동체에서 주방을 하다 보면은 음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 취향이 요새 극대화돼가지고 난 이렇게 먹는다는 게 맞아, 그 맞아. 조리, 그다음에 뭐 취향, 양념, 뭐 그릇 뭐 이런 게 요새 많이 쌓아가는 분위기 속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공동체의 주방이 취향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훈련 코스라고 생각해요. 이 먹고 먹히는 게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 좋아서 먹는다고 하는데 뭐 인류 역사상 그렇게 된 적은 없고 다 먹는 방식 그 다음에 먹어야 될 거를 그렇게 짜지 않은 문화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마다 집집마다 먹는 방식이 다르게 나와야 되니까 공동체 깨봉 주방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되게 윤리적으로 다 깎아서 만들어낸 거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뭐 더 맛있게 하는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효율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게 되게 지혜가 전수돼가지고 몇십 년에 걸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방 고감이라도 써보시는 것이 요 윤리는 엄청난 거 같고 여기에 들어오려면 이 문턱을 넘어라 이런 거는 가장 왜냐면 이게 우리가 서로 관계 맺는 방식과 취향을 존중하는 되게 정교한 스케일을 깎아놓은 거니까 여기 그 자랑이죠 자랑 깨봉의 자랑. 그래서 밥당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내가 마음을 낸다. 제가 밥당 안 하고 있네요.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밥당을 한다는 게 저는 1번의 발심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또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게 그냥 친해진다 그냥 하는 근데 진짜 따지고 들어가가지고 친해진다는 게 뭐야? 이러면 자기 취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떡볶이랑 제육볶음의 중간항은 없잖아요. 그렇죠. 뭘 먹으러 갈래를 선택하는 거는 이걸 보고 자기 거를 내려놔야 돼요 계속. 제육볶음 먹어 이게 한 번은 되지만 10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고 사이가 좋다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좀 내려놓겠다는 발심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 들어갈 때는 밥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방을 남을 위해서 만들어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단계가 되게 높은 거죠. 감사합니다. 보라쌤은 뭐 더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그 자기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왜냐면 주방 매니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매니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매니저를 하고 있는 그 순간이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까 메뉴 짤 때도 내가 메뉴 나로서 짜는 게 아니고 매니저의 그 위치에서 짜야 되는데 그 매니저의 위치라는 게 이렇게 매뉴얼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바뀌는 이 공동체 사람들과 날씨와 그 들어오는 그 변형력을 시험하게 해주신 이분과 세상에 그래서 배추가 옵니다. 배추가 계셨네. 매달 이렇게 찾아오는 식재료들, 이 선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화해내려면 제 일상도 제가 또 이 역할이 이것만 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역할들이랑 계속 바뀌면서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언제 힘들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를 고집할 때 힘들구나. 근데 나라는 게 그럼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읽다가 그 읽었던 부분 중에서 그 자기라는 게 촛불처럼 이렇게 창발하는 것이다. 이 관계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게 하면 생각해보면 제가 나를 고집한다고 할 때 내가 고집했던 게 뭘까? 그건 내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좀 그 주방 매니저로서 이게 되게 훈련하기 좋은 곳이겠다. 식수 짜는 것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 공동체 전체를 계속 보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공부의 장이고 통과 의뢰로 이걸 반드시 이렇게 다음 매니저분들께 이 책을 쓸 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뭐 엄마 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되게 힘들어요. 사실 내가 제들의 밥을 나는 배가 안 고픈데 근데 뭐 엄마가 대단하다기보다 내 문제 아닌데 몸을 일으켜 세워야 되잖아요. 제가
결혼은 별로 저를 뭐 많이 키웠을 텐데 그래도 그 출산을 하고 나서 사람이 큰다, 엄마가 된다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한 테마고 왜 인간이 엄마가 되라고 인류가 이렇게 종용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뭐 그게 뭐 종족을 보존해야 되지 이런 답도 있겠지만 이게 남을 먹여 살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네.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먹었다라는 거를 안 까먹게 해주는. 근데 이게 그 살면서 거의 경험을 못 하다가 그냥 그래서 자식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먹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요까지 요 문턱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은 이제 진짜로 변용력을 요구하는 거죠. 변용력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게 신화의 식탁을 써가지고 제가 질문을 즐겁게 받은 게 뭐 좋아하시냐고. 복수, 뻥튀기. 내가 그냥 아무 맛이 없는 거 좀 배만 채우면 좋겠다가 그 저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단 걸 단 줄 모르고 쓴 걸 쓴 줄 몰라가지고 어떤 양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만족해요. 그래서 저 단 거를 계속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입맛이 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러기도 해서 먹는 게 이렇게 취미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근데 그건 네 사정이고 그래서 참 그러고 생각하면 별 사정도 아닌 거를 그게 이제 금방 올라온다는 게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별 사정 아니다, 별 사정 아니다. 그래서 이 레비스트루스도 쓰지만 신학 전체가 저는 진짜로 그 아주 나쁘게 그냥 싸게 얘기하면 네가 별거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는 책 같아요. 내가 별거 아니라니. 별건데 언제 별거가 되냐면 타인에게 뭐를 해줄 수 있을 때 그때 별거가 짠 되는 거지. 그냥인 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그 가르치려고 했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러면 타인에게 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그림동에 나오듯이 타인한테 좀 쓸모가 있어야 되는 최소한 먹거리라도 되든 맛이라도 있든지 뭔가 타인에게 줄 게 있을 때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보라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재밌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고 그때 딱 해야 되는 걸로 주게 되는 것 뿐인 거예요. 네 능력이 뭐 없진 않은데 이런 거랑 그리고 또 그게 꼭 중요하지도 않고 이런 가르침을 인류가 되게 오랫동안 남기려고 했고 그 찌꺼기가 동화 같은 데에 남아있는 게 아닐까? 이런 거 보면은 요새 뭐 먹는 게 너무 중요한데 다 취향을 따라가니까 너무 멀리 낯선 데 왔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같이 먹는 것도 많이 없잖아요. 다 혼자 먹고 편의점 먹고 이런 거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그 신화의 식탁이로 해서 저는 그 신화에 주목을 해봤는데 그 선민 쌤이 이 신화라고 하는 게 뭘까 했을 때 그 레비스트로스가 연구한 되게 그 구석기 시대의 무문자 사회 먹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석기 그 문자 사회가 아니고 왜 구석기 그 무문자 사회의 신화를 선민 쌤이 주목하게 되셨을까? 그 계기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생각을 이렇게 이제 조금 해봤는데 그래서 구석기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구석기라고 하지만 그게 보낸 시간 자체가 신석기 혁명이 10,000년 전에 시작된 거고 호모 사피엔스가 10만 년 전부터 이 진화의 본격 레이스를 따졌다면은 구석기로 보낸 시간이 9만 년인 거예요. 말이 좋아 9만 년이지. 그래서 어마무시한 시간을 인간이 그냥 문자 없이 그 다음에 농가 밭 없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가 되게 좀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직도 인류 최고의 혁명인데 그 이유가 문자의 발명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의 출현인데요. 구석기는 문자 없어도 국가 없어도 9만 년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을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왜 신석기로 가는 길이 이렇게 늦어졌어요가 아니라 그 길을 안 가려고 애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생각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신화의 식탁위로를 쓰면서 알게 된 건데 신석기 혁명의 핵심은 단종 단품의 양적 확산이고 이거를 경제적으로 측량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정량적으로 배분하려고 시스템 같은 거를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총균세라는 책에서. 그런데 구석기의 가장 큰 특징은 다종, 다기인 거예요. 종적인 다양성, 관계의 다양성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문자나 시스템이 없는 거죠. 왜냐면은 관계라는 게 오늘 나는 이게 맛있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나의 욕구와 필요를 계산할 수 없다고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구석기 자체를 뭐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남아있는 유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9만 년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가 원하는 쌀 이런 거 없이 자기 필요 그때그때 마주치는 것들이랑 잘 살아왔는데 라는 거를 이제 계속 생각 중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고에 뭐 재미난 거 특별한 거를 찾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때 문자를 만들면 누가 말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서로부터 문자가 나왔고 수메르 문자가 그리고 문자를 처음에 이렇게 새기거나 찍어요. 크게 이렇게 새긴 다음에 그걸 구워. 그러니까 숫자나 계산표를 완전히 이렇게 형식화해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는 거라서 그 관계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건데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지정해버리는 거고 구석기 전체가 레비스트루스는 문자에 저항하고 있다고 그렇게 슬픈 열대라든지 야생의 사고라는 책에서 쓰더라고요. 무문자 사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감수성을 그때의 사람들이 가지고 이야기하고 노래했는지 지금 남아있는 건 없지만 그런데 그걸 조금 제고할 수 있는 지금 남아있는 동화라든지 지금도 무문자의 흔적을 가진 몇 가지 이야기 그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아주 다양한 많은 관계가 있는 것 속에서 뭐 어떤 지혜 아니면 뭐 재치 이런 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그 다음에 아직도 우리는 구석기 베이스다라는 이 주장을 이뤄가면 우리가 하는 수다, 잡담, 미신 별로 의미 없어 보이지만 뭐 아직도 이런 얘기 하고 있어 하는 니네 엄마 다리 밑에서 니네 엄마가 아니고 너 다리 밑에서 좋았다 라든지 뭐 그런 뭐 동서고금을 막론한 어떤 이야기 같은 거를 좀 더 분석을 하면은 원초적인 관계에 대한 감수성 이런 거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구석기 연구자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데 구석기 돌도끼 있잖아요. 네. 여기 국립중앙박물관 네. 전사관에 가면 볼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잡았을까? 동물을 잡았을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전시된 게 다 무기예요. 과연 이게 무기로만 쓰였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요새 해보고 있거든요. 사냥꾼이 곰이 맨날 며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도구 하나를 깎는다는 게 구석기적 감수성은 돌을 이렇게 다듬으면서 곰도 생각하고 깎는 나도 보고 계속 이게 명상의 도구가 아닐까? 주먹도끼?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게 많은 것들을 마음에 품는 일이니까 그걸 뭘 많은 걸 다 해봐야 되는 거는 아닐 거고 그래서 돌도끼에 대한 명상을 요즘 하고 있어요. 안 웃으시네요.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신화를 읽어서 구석기 마음도 이해하지만 저 돌을 깎은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했을 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손이 되게 컸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근데 그 유물을 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계속 근데 그거를 보고 이런 느낌이면 박물관에서 제가 약간 개안을 한 것 같아요. 화살도 거기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저 화살을 든 사냥꾼이
동물을 보고 뭔 마음이 들었을까를 거기서 한참 생각. 답도 없는 생각인데 어쨌든 제 시야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깨봉에 밥을 먹거나 올 때 그 밥을 모르죠. 밥 당번 하시는 분들 저는 더 모르는데 이것도 누가 자른 거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는 자른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과는 어디서 이렇게 시야가 되게 넓어지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문자 없는 텍스트를 읽는 거 여기 요즘 제가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래야 뭐 이거 문자를 뭐 넘어간다 이러면 좀 오바지만 책도 잘 읽혀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쓴 걸까가 저를 더 읽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답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답이 가능한 거고 문자 없는 시대를 공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그럼 구석기 연구. 그걸 연구하는 것 자체도 엄청 명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속정리 박물관에 돌을 이렇게 한참 봤어요. 제가 난 여기 왜 왔나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답이 없네. 강한번 보고 다시 들어가서 강한번. 근데 한 3시간 앉아 있었더라고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을 때도 우리 여러 번 읽잖아요. 오, 제가 거기 갔다 와서 약간 사물을 보는 거에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구나. 먹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게 품는 거죠. 품는 거. 글 쓸 때도 저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되겠다. 이거를 품어야 되는구나. 계속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서 그 위장까지 이게 똥이 돼서 나올 때까지 이렇게 먹어가지고 익힌다 이런 느낌도 들고 먹는다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보고 있어요. 먹는 게 진짜 뭘까? 먹는 얘기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나요? 먹는 얘기. 근데 먹는 걸로 진짜 엄청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들 박수를. 힘드셨군요. 재밌었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밑줄 그 부분 네네. 얘기할 건데요. 네네. 잠깐 한번 그 끊었다가 다시 네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